인생에서 가장 깊은 교훈은 거의 소란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무의미한 세부 사항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캐주얼 할아버지 조언, 어머니의 세심한 모습, 이웃의 반복적인 몸짓, 또는 방의 침묵 속에서 불평 한 기도에 있습니다. 이 교훈은 그들의 중요성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운명을 조용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인생이 예기치 않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매일 배양하는 작은 습관으로 인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웅장한 표지판을 찾고 실제로 길을 구축하는 작은 단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빈곤, 약점 또는 피로는 밤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동 조종 장치에서 만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의 누적 결과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매일 떨어지는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안에 그는 가득 차 있습니다. 1년 안에 오버플로 됩니다.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복하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빛이나 그림자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유대인의 지혜에는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기라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정을 바꾸는 것은 염증이 있는 담론이 아니라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신중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한 남자는 한때 그의 아버지가 매일 밤 2개의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그 집 안에 있는 가족은 신성했습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아들과 손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오늘날 그들은 월급보다 더 많은 집을 소중히 여깁니다. 손의 거의 기계적인 움직임은 세대를 형성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흡수해야 하는 첫 번째 필수 교훈은 내부 조직이 무차별한 힘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내면 순서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매일 밤 노트북에 각 지출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재산이 없었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가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훈련이나 자기 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는 단순히 삶에 대한 존경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관심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통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을 발산했습니다. 관련이 없는 뉴스, 빈 토론, 의도가 없는 대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익을 훔치는 작은 도둑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곳에 우리는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 1년 안에 그것이 구한 시간은 새로운 직업을 마스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문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것은 안식일과 비슷합니다. 언젠가 외부 소음을 침묵시키고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의 재물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들을 곱할 수 있는 능력을 작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빵과 공기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행복은 많은 부자들의 행복을 능가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를 기부하면 우리의 지평이 확대됩니다. 그것은 만성 불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성장할 에너지를 줍니다. 이 조용한 교훈은 단순한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각각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다시 작성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조직, 관심 및 감사는 오늘날 적용되는 첫 세 단계입니다. 그들은 돈, 접촉 또는 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리디렉션할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대원으로서 과거에 집착하는데 그가 이미 앵커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영감을 주지 않는 직업, 피로 관계, 삶의 수년을 훔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는 것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셔바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주일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것은 휴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으며 더 나은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를 보았다. 시간, 먼저 사업, 가족, 마지막 건강. 매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빈 종이, 계획 및 재건을 단계별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마다 오늘날 노인들은 고요한 눈과 조용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 각영은 더 많은 지혜로 지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반유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는 단순히 구매하거나 팔지 않는 사람인 완고함이라고 불렀습니다. 5번째 교훈은 덜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량 이후에 달리기,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연락처, 더 많은 직업.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2쌍의 신발, 양복 및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산만하는 10명 이상의 서비스를 갖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학자들은 그것을 필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규칙이었다. 그것은 실제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압도하지 않는다. 6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의도적으로 돈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돈은 공기와 같지만 필요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그는 그를 위해만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의미하는 의미를 교환하기 때문에 항상 가난할 것입니다. 나는 이익을 찾아 밤낮으로 일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은행 계좌는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빈눈 어느 날까지 그는 나는 종이가 풍부하지만 영혼은 가난하다고 고백했다. 유대인의 지혜는 금은 시간의 불에 금이 소비되기 때문에 목적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지만 목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라고 가르칩니다. 빅토르 프랭클, 빅터 프랭켈은 세상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인간이 그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남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7번째 교훈은 징계가 재능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사람들이 지속성 부족으로 선물을 낭비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한편 예외적인 기술이 없는 평범한 개인은 매일 단계별로 발전했기 때문에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물이 아니라 불변성입니다. 집에서 우리는 화상이 빨리 타는 것은 불이 아니며 수치며 오랫동안 따뜻해집니다. 현재의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망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사람은 항상 반쯤 포기하는 천재보다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각 수업은 단순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힘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시작합니다. 수량 대신 품질을 선택하십시오. 액세서리의 필수 요소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끈기는 재능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진실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게 말하지만 영원히 생명을 바꿉니다. 목적지를 재정해 할 수 있는 8번째 교훈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시선과 청각의 매 순간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 알람주의자, 빈 대화, 끝없는 알림, 매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즉 집중하는 능력.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항상 우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황혼의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서랍에 보관하고 자녀들에게 지금은 가족 시간지라고 말했던 이웃을 기억합니다. 그를 산만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길거리의 연결이나 소음도 아닙니다. 그는 들었고 질문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심이 그의 가장 큰 요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현대 사상가들은 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소음을 끄고 실제로 중요한 것에 전념하는 법을 배우면 더 많이 생산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살아갑니다. 그들의 초점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결과가 있습니다. 9번째 교훈, 장애물을 방해로 바꾸십시오. 인생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작입니다. 우리 동네의 한 젊은이는 직장을 잃었고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들이 작은 물건을 고치는 것을 돕기 시작한 후 워크숍을 열었고 몇 년 후 도시 전역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 좌절이 아니라면 내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스토아즘과 유대인의 지혜로 반영합니다. 장애물은 길입니다. 10번째 수업, 휴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문화에는 우리가 일을 멈추는 안식일, 침묵의 날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간의 회복입니다. 일시정지는 명확하게 태어납니다. 휴식 시간에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죽은 서클이 됩니다. 그러나 멈추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원을 떠나 직선을 따라갑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용한 교훈은 간단합니다. 주의, 장애물, 일시정지, 그러나 목적지를 소유한 사람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입니다. 그를 파괴하는 것은 불명예가 아니지만 그 안에 길을 찾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정지의 부족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결코 웅장한 말로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필수 요소를 가르쳤다. 이 교훈은 조용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탄생하는 것은 침묵합니다. 이제 이 모든 수업을 함께 합시다. 질서, 주의, 감사, 시작 능력, 최소한의 선택, 그러나 더 나은 의미, 징계, 간병관리, 장애물의 방해와 일시정지의 가치를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10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하나입니다. 운명은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변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뀝니다. 빈곤, 약점 및 낙담은 유죄를 추구하고 책임을 거부하는 곳에서 자랍니다. 부, 힘, 그리고 자기 주변은 아무도 결과를 믿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습관을 바꾸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모두 소란 없이 침묵으로 시작하지만 삶을 다시 쓰는 것은 이러한 신중한 단계입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는 항상 작은 관행으로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책을 읽으십시오. 영혼이 불만을 요구할 때 작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일을 할 때 이 습관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시간의 소유자와 삶의 건축가로 만듭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다른 말로만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유증을 부르며 타격 후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성장 사고방식, 매일은 교훈이 될 때의 주의가 가장 귀중한 이익이 될 때 깊은 일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그것은 수세기 동안 보존된 유대인의 지혜와 같은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 조용한 교훈은 철학이 아니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주문은 재단을 제공합니다. 주의가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반환합니다. 재시작은 과거로부터 릴리스됩니다. 필수품을 선택하면 삶을 단순화합니다. 방향은 방향을 준다. 징계는 단계를 여행으로 바꿉니다. 주의 통제는 결과를 강화합니다. 장애물은 트램폴린을 보았다. 휴식은 힘을 회복시킵니다. 함께 그들은 당신이 지은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새해 또는 기타 위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결정, 자동으로 생활을 멈추고 양심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일주일의 경비를 기록하십시오. 변명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가 가는 곳으로 오면
당신은 빈곤이 돈이 부족하여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2. 지식을 위해 하룻밤을 예약하십시오. 그것은 가르칠 무언가가 있는 사람과 책, 강의 또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개인적인 투자로 만드십시오. 우리 동네에서는 항상 몸을 위한 빵을 사서 마음의 책을 사면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3. 소음의 원천을 제거하십시오. 채널, 습관, 빈 약속. 시간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지인이 아침에 뉴스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달 만에 매일 여분의 삶의 시간을 얻은 것처럼 더 차분하고 생산적이었습니다. 4. 의미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쓰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 대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그녀의 길은 더 명확해집니다. 5. 휴식을 시도하십시오. 달리기 없이 어느 날, 전화 없이 밤, 서둘러 아침. 일시정지는 한때 눈에 띄지 않은 것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외침이나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단계로 바뀌지만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징계와 의미의 힘을 잊었습니다. 복구하십시오. 인생은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평범한 S.